나는 1990년 1월 10일에 태어났다. 나는 빠른 년생으로 빠르게 학교에 입학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탓인지 또래 친구들보다 학교 적응에 어려워했으며 주의가 산만했다. 그런 이유로 무엇 하나 길게 하지 못했던 나는 태권도만큼은 오래 다녔지만 그것 또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작은 키에 작은 몸무게였던 나는 태권도를 배웠어도 내 몸 하나 지키지 못해 중학교 시절 일진들의 타겟이 되어 왕따를 당하는 등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특유의 참을성으로 그 시기를 버텨냈고 고등학생이 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충격은 큰 트라우마로 남아 나를 더욱 소극적이고 목표 없는 삶을 살게 하였고 해온 것이 태권도밖에 없어 인문계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태권도학과로 진학하게 된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 우연한 계기로 트리킹이란 스포츠를 알게 되었고 트리킹에 빠지게 되었다. 어떻게 운이 좋아 수시 입학을 하게 되어 남들 입시 준비할 때 트리킹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트리킹은 내가 하고 싶어 하게 된 처음이자 내 인생을 바꿔놓을 키워드가 되었다. 그렇게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트리킹에 빠져 대학교도 자퇴하고 트리킹만 하며 살았다. 소극적이고 남 앞에 서질 못했던 내가 트리킹을 통해 어느 순간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무대 위에 오른 나 자신에게 행복함을 느끼며 그것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돈 벌 수 있는 내 자신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 그렇게 트리킹을 하며 공연도 하고 선수로서 외국도 다니면서 방랑자 같은 삶을 살다 문득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누나를 통해 워킹홀리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국으로 가며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과 지금껏 욜로족처럼 살아오던 나는 되돌아올 때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봐도 무모했던 게 워킹홀리데이를 나가겠다는 놈이 스스로 알아볼 생각은 하지도 않고 누나의 도움으로 비자 신청을 하고 그저 호주에 가기 위한 여비를 벌기 위해 공연을 다니며 외국에 사는 걸 간접 체험하듯이 호주로 떠나기 전까지 제주도에 살다 그렇게 호주로 떠나게 된다.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할 당시에는 이민 간 친척이 지내고 있다는 케언즈로 갈 예정이었지만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케언즈에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어린 조카들을 키우던 친척에게도 신세를 질 수 없었기에 급하게 노선을 변경해 멜번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이유 또한 굉장히 놀랍다. 트리킹이란 스포츠는 각국에서 열리는 게더링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우리가 떠나던 그 시기에 멜번에서 ATG라는 게더링이 열리게 되었고 안되면 일주일 뒤에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비행기 티켓을 끊고 멜번으로 향했다. 그렇게 2016년 1월 빠른 나이 기준 28살에 나는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 비행기 타고 도착한 제2의 고향 멜번은 낭만 그 자체였다. 여유가 있는 도시의 모습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러 온 나는 해외여행을 하러 온 것 마냥 즐거움에 취해 있었고 그 즐거움과 함께 나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다. 여기서 잠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국에서 비자 발급 후 12개월 안에 호주로 떠나면 되고 호주의 체류를 시작한 날 기준으로 1년 체류가 가능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세컨드, 서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나는 ATG에 참가하여 호주의 문화를 체험했다.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의 장르를 통해 만난 관계여서 그런지 전혀 느낄 수 없었고 후에 내가 갖게 될 직업의 특성 때문인진 몰라도 나는 호주에 체류하는 1년 동안 어떠한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렇게 일주일가량 행사에 참여하며 해외에서 맞이하는 첫 생일도 경험하고 세미나도 하는 등 앞으로의 걱정은 잊은 채 그 순간을 즐겼다. 하지만 이렇게 행사를 즐기고 있는 나와는 다르게 누나는 행사에 참여하는 기간 내내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확인하며 우리가 지낼 쉐어하우스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다. 그렇게 구한 우리의 첫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에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나와 누나는 한 방에서 같이 지내는 조건으로 2인분의 가격에서 조금 낮은 금액을 지불하며 생활했다. 슬슬 한국에서 예매했던 비행기 티켓의 기간이 다가오고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티켓을 버리기로 결정. 그렇게 호주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일을 구해야 했다. 일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리주메를 들고 면접을 보거나 잡서치 사이트를 이용해 농장 및 공장들의 일을 찾는다든지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 및 인맥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 나는 이력서를 작성해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호주에서 1년을 살게 된 건지 지금도 신기하다. 약 28년간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터라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았고 하고 싶은 일만 고집해왔기에 호주에 올 때도 일구하기 좋은 농경지가 아닌 도심지인 멜번에 오게 된 것인데 한국에서 지낼 때도 알바 경험이 없던 내겐 이력서에 채울 마땅한 경력이 없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나의 이력서에는 일에 대한 경험이 아닌 교육 및 공연에 관한 프로필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결국 이 이력서로는 일을 구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갈 티켓도 사라지고 하루하루 생활비만 축내는 잉여인간이자 자칫하면 국제미아가 될 위기에 빠진 우리 남매에게 구원의 손길이 내려왔다. 한국에서 호주로 오기 직전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난다는 내 이야기를 듣고 때마침 멜번에 살던 지인이 한국에 왔다고 소개해줘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멜번에 왔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멜번에서 다시 만난 그는 나의 사정을 듣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 방법은 자신이 일하는 태권도 도장에 무작정 나와 수업을 도와주라는 이야기였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그의 조언대로 도장에 나가 수업도 돕고 내가 가진 재능도 어필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나의 첫 직장의 오너 워렌에게서 면접을 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어린 시절 하고 싶은 게 없어서 해왔던 태권도 경력과 그렇게 취득한 사범 자격증을 통해 정식으로 취업에 성공하였다. 주니어 인스트럭터로 취업하기 위해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자격 워킹 위드 칠드런 체크를 신청하고 급여를 받기 위한 은행 계좌도 개설하고 그렇게 나는 프로페셔널 태권도의 주니어 인스트럭터가 되었다. 워킹 홀리데이에 오기 전 한국에서의 삶은 굉장히 바빴었고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오던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탈출구를 찾다 오게 된 것이 워킹 홀리데이였고 멜번이 된 것이었다. 주니어 인스트럭터의 삶은 회의감이 들던 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고 지쳐가던 나의 삶에 새로운 활력소이자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고 다양한 일들도 경험하며 호주 사회에 녹아 들어갔다. 한국에서는 모두가 바쁜 삶을 살다 보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게 당연하듯 느끼고 살았지만 호주에서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시하고 일과 자체도 빨리 마무리되는 분위기에서 한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어느 정도 멜번 삶에 적응하면서 성당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나와 비슷한 워홀러들과의 소통은 물론 호주에 사는 한인들과의 관계들도 쌓을 수 있었지만 지내면 지낼수록 허전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 같은 워홀러들은 언젠가 떠날 사람이기에 한인들도 우리가 떠난 후 생길 공허함에 힘들어하지 않기 위해 그들 나름대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을 주는 게 느껴졌고 그렇게 멜번에서 지낸 지 약 6개월쯤 되던 때 향수병을 크게 느꼈었다. 그때는 정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이유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한국과는 다른 6월쯤부터 시작되는 겨울이 타국에서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었기 때문이다. 그 시기 처음 멜번에 정착하면서 살았던 쉐어하우스를 나와 다시 집을 구하고 있을 때였고 유난히도 추위를 못 견디는 우리 남매에겐 바깥보다 추운 호주의 집은 남은 호주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다. 그래도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쉐어하우스의 생활이 추억으로 남는 이유는 성당의 인연을 통해 구하게 된 쉐어하우스의 주인 누나가 너무 천사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생활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꾸준히 해오던 트리킹 활동을 통해 골드코스트에 초대받거나 미국 및 일본에 다녀올 수 있어서 추웠던 호주의 생활에서 조금 벗어나 향수병을 이겨내고 남은 워킹홀리데이 기간을 다 채울 수 있게 해주었던 것 같다. 그 무렵 첫 직장의 취업 기간이 끝나갔고 슬슬 다른 일을 알아볼 때가 되었을 때 다른 도장의 오너로부터 스폰서십 제안이 들어왔었다.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호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던 누나는 귀국하고 앞으로 진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이 크게 느껴져 결국 그 제안은 거절했지만 돌아와 이루어낸 것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봐도 잘한 선택인 것 같다. 그 남은 기간은 취업하지 않고 주변 인맥을 통해 모나시 대학교 태권도 크루 및 태권도 관장님들을 교육하거나 직업 소개 같은 강연을 함께 다녔었다. 워킹홀리데이 막바지엔 엄마가 멜번으로 찾아와 함께 여행했고 여권 갱신 기간이 문제가 되어 골드코스트에서 열리는 행사를 마지막으로 나의 워킹홀리데이 생활은 마무리가 되었다.
뒷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떠났던 워킹홀리데이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줬으며,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다시 공연 활동도 할 수 있었고, 이 경험을 통해 공연 활동을 하며 꿈꿔왔던 영상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 자신감을 심어주어 2018년 30살이 되던 해 한국폴리텍대학 디지털 콘텐츠학과에 입학 후 졸업, 그리고 2020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를 입학해 올해 2월에 졸업 후 영상 관련 분야에서 또 다른 나의 길을 찾기 위해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